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박충건입니다. 위원장님, 3일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최근에 온라인에서 빵통위 위원장이라고 불리고 계시는 걸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상인 부위원장님께서 사퇴하셨죠. 그렇습니다. 위원이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제로다. 그래서 빵통위 위원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방통위 개의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심의 절차도 무시하고 어제 본회의에 상정됐고 오늘 통과됐죠. 우리 당의 가방위원님들께서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셨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저도 마지막 주자로 나서서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올라왔습니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에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혹은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방통위는 개의조차 될 수 없습니다. 행정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것이죠. 후보자님, 현행 방통위 운영 규정상에 방통위원들이 회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걸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지금 수정 법안이죠. 네. 사실상은 야당에 의해서 상임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대로라면 어쨌든 방통위는 민주당의 언론 장악에 저항할 동력 자체를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당장 임기 만료로 교체가 시급한 공영방송 이사들의 후임마저도 임명할 수가 없습니다. 후보자님,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방송법에 대해서 민노총 공영방송연구장악법이라고 하는 악명이 붙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여기에서는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KBS 현재 11명, MBC 현재 9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수를 21명으로 늘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전파를 기본으로 하는 방송은 국민의 자산이다라고 하는데 국민의 자산이면 방송인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21명 가운데는 방송이 지나치게 많이 대표되어 있다. 방송 쪽의 인사들이 지나치게 많이 대표되어 있고 반면 그 밖의 국민들은 대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그 점에 있어서만도 이 방송법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언론노조에서는 법안의 취지를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배제하겠다 이런 취지로 올렸죠. 그래서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겠다라면서 이렇게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더 이상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자 현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영구히 고착화시키려는 것입니다. 후보자님, 방송법 논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민주당은 2016년에 당론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의지가 강했는데 정작 민주당이 정권을 차지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저도 문재인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막상 정권을 잡고 나니까 민주당 쪽에서 논의했던 그런 그 방송을 말 그대로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자 아니면 여야 편향성에서 벗어나게 하자라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났던 것이 아닌가. 제 기억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은 그것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한마디를 했었고 그 이후에 방송법 논의가 중단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당론으로 올라왔던 법안은 그래도 좀 더 정치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 7, 야 아마 6 이 정도의 이사진 구성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2017년 8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기부 방통위 핵심 정책 토의에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발의했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은 물론
차선도 아닌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고 그 결과 방송법 개정안이 논의조차 저기요, 다 하셨죠? 이진숙 후보자 왜 껌껌이 답변합니까? 개별적 사안들에 대해서 왜 답변합니까? 개별적 사안들에 대해서 답변 안 하신다면서요. 이건 답변 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합니다. 네, 김현 간사님 하십시오. 지금 이진숙 후보자가 왜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안 되는지를 박충건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을 보면서 제가 또 답을 찾았어요.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왜곡 하신 답변. 거거든요. 아니죠. 후보자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최영 지사님 제가 발언하는데 끼어들었네요. 순식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가 입법 발의를 하면 최영두 간사가 위원장인 1소위에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2소위 위원장인 제가 있는 데서 논의를 하지 않습니까? 정부 입법을 주로 이제 2소위가 다루게 되잖아요. 그러면 2소위 위원장한테 와서 입법 설명도 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금 방송법 또는 방통위 설치법에 대해서 편견과 왜곡을 일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별적으로 답변하고 있고 그리고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방통위 설치법과 방송법은 여야가 이제 협의할 수 있지만 협의가 안 되면은 저희가 상정할 수 있고 국회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 법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감나라 배나라고 얘기하는 것은 향후에 위원장이 됐을 때 적어도 이 청문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라가 정답인 거예요. 답은. 그리고 위원장이 지속적으로 선별적으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그 도가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입법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민주당이 했기 때문에 그것이 편향되다라고 얘기하는 지나친 예, 저 질의하겠습니다. 5분 주십시오.